세금 피하려면 금 비트코인 핵심 전략. 금골드과 비트코인 비코인 국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접근 수단과 세금의 실체. 자산을 어디에 담느냐가 수익률을 가르는 시대다. 왜 지금 이 두 자산인가? 인플레이션은 잦아들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상이 됐으며 달러 헤게모니에 대한 의구심은 중앙은행 레벨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두 자산이 나란히 주목받는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귀금속 금. 그리고 15년의 짧은 역사에도 시가총액이 금 시장의 10%를 넘어선 비트코인. 한쪽은 물리적 실제의 희소성, 다른 한쪽은 수학적으로 설계된 희소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자산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막상 어떻게 접근하느냐와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실전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가 멈춰선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 쓰였다. 상품의 나열이 아니라 구조의 이해와 세금의 실체까지. 일부 금골드 5가지 접근 경로와 그 비용의 진실. 금 투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과 실질 수익률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국내 투자자에게 열려있는 경로는 크게 5가지다. 첫째, 실물 골드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다. 은행이나 조폐공사, 귀금속 상가에서 직접 매입하는 구조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쌓인다. 매수 시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매도 시 스프레드 매수 호가 차이가 최대 5에서 8%에 달하며 보관 비용까지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진입 비용만 15%를 넘길 수 있다. 실물 보유의 심리적 안정감은 분명 존재하지만 순수 수익률 관점에서는 가장 불리한 경로다. 둘째, 은행금 통장 골드뱅킹.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골드뱅킹은 0.01지 단위로 금에 투자할 수 있어 소액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거래 수수료 1%를 내야 하고 금을 팔 때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TOSSBANK 세금과 수수료를 합산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잠식된다는 점에서 단기 매매보다는 자동이체 방식의 적립식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KRX 금연물 계좌 국내 유일의 비과세 경로. 세금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펀드, ETF, DLS 등의 금융상품으로 투자 시 15.4% 이자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금 현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MIRAASSET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처럼 일지 단위로 거래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한다. 수익이 클수록, 특히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일수록 이 구조의 절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단, 실물금을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현금화 목적이라면 KRX 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 국내 상장금 현물 ETF. 접근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국내 금 현물 상품은 한국거래소가 산출 발표하는 KRX 금현물 지수를 추종하며 AC KRX 금현물과 TIGR KRX 금현물이 이에 속한다. 금 보관 비용을 제외한 금현물 시장 가격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현물금을 보유한 것과 가장 유사한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선물 ETF와 달리 롤오버월물 교체와 환해지 등 재간접 비용이 들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TIGR KRX 금연물의 총보수는 연 0.15%로 기초지수가 같은 AC KRX 금연물보다 낮아 HANKYUNG 장기 보유시 복리 효과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나 세금은 냉정하다. 일반 과세계좌에서 ETF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금계좌다. 퇴직연금 계좌로 금 ETF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율은 3.3에서 5.5%로 낮아진다. HANKYUNG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라는 두 혜택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다섯째, 김치 프리미엄 문제 국제금 ETF의 존재 이유. 국내 금 시장에는 독특한 현상이 존재한다.
지난 2월 국내금 투자 수요가 폭증하며 국내금 가격이 해외 가격을 20% 이상 웃돌았다. 이 괴리를 금 김치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이 구간에 KRX 금연물로 진입하면 국제금 가격이 올라도 김프가 빠지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이 발생한다. 김프가 높다는 것은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뜻이므로 신규 진입에는 불리하며 이때는 김프가 없는 해외 ETF나 금, 광산주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다. GOLDKIMP SOL 국제금, KODX 금액티브 등 국제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이 대안이 된다. 2부 비트코인 국내 투자자가 직면한 구조적 제약과 현실적 우회로 비트코인 투자는 금보다 훨씬 단순해 보인다. 업비트 앱 켜고 가입하고 매수 버튼 누르면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현행법의 공백, 과세의 시한폭탄, 그리고 제도권, 금융상품, 접근 불가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국내 거래소 직접 투자 여전히 주류이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원화 거래소는 가장 직접적인 진입 경로다. 실명 계좌 연동 후 원화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으며 유동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 경로는 예금자 보호가 전무하고 거래소 해킹이나 파산 리스크를 온전히 투자자가 부담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일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지만 전통 금융 인프라의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에서는 아직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블랙록의 IBIT가 출시 1년 만에 미국 ETF 4천여 개 가운데 자산 규모 32위로 올라섰다. HANKYUNG 그러나 비트코인 등 실물을 기반으로 한 ETF는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상태다. 국내에선 현물 ETF 개발 운용, 해외 현물 ETF의 중개 행위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 마운트 법적 장벽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법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ETF의 기초자산 거래소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 투자자를 위한 현실적 우회로 3가지. 현물 ETF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노출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미국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다.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프로쉐어드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BITO에 투자할 수 있다. HANKYUNG 단 선물 ETF 특유의 롤오버 비용 얼물 교체 비용이 장기 보유 시 성과를 갉아먹는다는 점, 그리고 해외 주식이므로 연간 250만원 초과 양도 차익에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크립토 테마 ETF다. BLOKAMPLIFY 트랜스퍼메이셔널 데이터 세링 ETF는 암호화폐 채굴회사,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에 투자하는 구조로 가장 자산 규모가 크다. 마운트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 국면에서 강한 베타를 가진다. 세 번째는 레버리지 전술 ETF다. E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BITX, EX MSTR 초종 상품 MSTX 등이 있으나 이는 고위험 단기 트레이딩 도구로 장기 보유 시 변동성 감쇄 발러틸러티 디케이 효과로 인해 기초자산 대비 수익률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전술적 활용에 한정해야 한다. 3부 세금 두 자산의 과세 지형도 완전 정리.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다. 세금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총 비용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금의 과세 구조. 투자 수단 매매 차익 세율 비고 KRX 금연물 계좌비 과세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 금. ETF 일반 계좌배 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금 ETF 연금계좌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연금 수령 시점 적용금 ETF ISAB 과세 200만원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금 통장 배당소득세 15.4% 수수료 별도 1% 실물 골드바비 과세 매수시 부가세 10%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은 고객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일수록 MIRAASST KRX
금연물 계좌나 연금 계좌의 절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는 고자산가라면 ETF 대신 KRX 금연물 계좌를 메인 경로로 설정하는 것이 세무 전략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의 과세 구조 지금은 비과세, 2027년부터는 달라진다. 비트코인의 과세 이슈는 현재와 미래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 실질적 비과세 구간. 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22%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에 과세되는 구조이나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시기가 2027년 1월로 연기됐다. KB 즉 지금 이 순간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모든 차익은 세금이 없다. 이것은 전략적 기회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타 소득세 22% 부과,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 수입 금액 양도되어 대가에서 필요, 경비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여기서 중요한 세무 포인트가 하나 있다. 취득가액 계산 방식이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0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리셋 기준가가 된다. 그 이전에 싸게 산 물량도 2027년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과세 시행 이전에 이미 대규모 평가이익을 가진 투자자에게 이것은 사실상의 과세 면제에 가깝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지점도 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본 공제가 250만 원에 그치는데 국내 상장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의 기본 공제인 연 5천만 원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손익통산 다른 투자 손실과 합산도 불가하고 손실 2월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 500만 원 벌고 300만 원 잃어도 500만 원에 과세하는 것이 현행 설계다. 어디에 담느냐가 수익률의 절반이다. 결국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다. 자산을 고르는 것만큼 어떤 구조로 담느냐가 실질 수익률을 결정한다. 금에 투자하면서 일반 계좌의 금 ETF를 선택하는 것과 연금 계좌에 같은 ETF를 담거나 KRX 금연물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수익률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비트코인 역시 2027년 과세 시행 전까지 이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익 구조가 달라진다.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가르는 경계는 예측력이 아니다.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다. 좋은 자산을 나쁜 방식으로 보유하면 수익은 세금과 비용에 잠식된다. 반대로 평범한 자산이라도 최적의 구조로 담으면 복리의 힘이 온전히 투자자의 것이 된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는 있다. 그것이 전략이고 그 전략의 출발점이 바로 구조의 이해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령은 추가 유예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